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나도산의 항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도산이라는 것은 이제 산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산 너무 유명한 산인데 무슨 산일까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 있는 마이산입니다. 말 귀와 같다 그래서 마이산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학급 교사 시절에 이 마이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마이산 하여튼 관광을 간 셈이죠. 근데 거기서 그 가이드가 이 마이산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걸 듣고 지금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임금님께서 행차를 하실 때에 이 산을 멀리 있는 이 산을 보시고 마치 말 귀와 같다 그래서 마이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산을 구경을 오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또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산이고 낮은 산들입니다. 근데 오는 사람마다 이 마이산만 봐준단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범한 산은 누구도 보지를 않습니다. 볼 리가 없죠. 그냥 이 마이산만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낮은 산들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나도 산인데 어째서 마이산만 보냐, 저 산만 보느냐. 그래서 그 관광객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관광객들이 우리를 봐주겠지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낮은 산들이 자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그 낮은 산 중에 산 하나가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쳤냐 그러면은 나도 산이다 하고 외쳤다 이것입니다. 나도 산이니까 나도 좀 봐주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산들 중에서 용기 있게 나도 산이다 하고 외친 산을 후세 사람들이 나도 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것입니다. 제가 가이드로부터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제가 맡고 있는 그 어린이들, 그때는 한 40여 명 어린이들을 하나급으로 편성해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 어린이들 중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데 이른바 부진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도 산이다 하고 외쳤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뜨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학급에 있는 그 이른바 부진아 몇 명 어린이들이 그들이 나를 향해서, 담임인 나를 향해서 나도 산이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나도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마이산 관광을 가가지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진화를 만들지 않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진화가 없어지지 않는 현실하에서 선생님들께서는 듣는 바에 의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부진화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악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개인차를 가지고 태어났다. 능력의 개인차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부진화는 낳기 마련이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능력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자유하고 면죄부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정상분포곡선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상분포곡선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이렇게 높은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낮은 어린이들도 있다. 이런 분포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수업이 이루어진 뒤에도 이런 분포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모 학교가 연구 발표를 한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7명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약 7, 8명 어린이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그 밖에 어린이들은 어쩌다 조금 외람된 말입니다만은 구경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수업이 끝난 뒤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습니다. 그 7, 8명 어린이들이 매우 열심히 그리고 매우 좋은 내용의 토론을 했는데 나머지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합니다. 저대로 그래요. 선생님이 잘 아시면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이미 능력의 개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인차 때문에 결국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부진화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젊은 선생님이 그런 말씀에서 제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상분포곡선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측정해보면 이런 분포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뒤에조차도 이런 분포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이들, 이쪽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수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업의 결과도 이쪽 어린이들,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부진아들 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소리 없는 소리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차별받고 싶지 않습니다. 소외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못하는 자로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선생님, 우리에겐 우리가 잘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언제 우리가 잘 배우는 방법,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보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항변을 할 것이다. 365일 A군만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 그런 일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 선생님 계십니까? 예. 그러시면서 능력의 개인차 탓을 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마도 어린이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도 산의 항변이다 하는 제목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부진아들을 나도 산에 비유해서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항변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이 그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급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공부한 어린이들, 얘들, 그 다음에 불완전하게 공부한 어린이들, 가운데층, 학습에 실패해버린 어린이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른바 다리 없는 강입니다. 다리가 없으니 이쪽 어린이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고 이쪽 어린이도 이쪽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없는 강. 실은 다리 없는 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시미즈 스에라고 하는 일본 여자 작가입니다. 일본 여류 작가인데 이분이 쓴 소설의 제목이 다리 없는 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쪽 층에 있는 사람과 이쪽 층에 있는 사람은 교류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왜? 이런 다리 없는 강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강, 이것을 다리 없는 강, 이런 식으로 시미즈라는 여류 작가가 그의 작품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급 안에 바로 이 다리 없는 강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A군과 B군, A군과 B군은 심리적으로 교류가 안 되죠. 물리적인 공간도 상당히 서로 다르게 쉬는 시간 같은데 보면은. 자, 그런데 만인 공통의 소망이 있습니다. 남과 같이 응대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급에 있는 부진아들은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소망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 그러니까 수업 중에 교사가 지명을 해서 발표시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행 지명 발표의 문제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행 수업의 문제점, 이것을 쭉 지금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거수해서 선생님이 지명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이 지명 발표, 이것이 그 비군을 만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선생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자, 지명받은 어린이가 발표하고 있을 때 학급의 지명받은 어린이 외우 여타의 어린이들은 다음 중 어느 쪽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학급입니다. 선생님 학급에서 자, 전원이 그의 발표를 경청한다. 이쪽입니까? 아니면 거의 전원이 그의 발표를 듣지 아니하고 각자의 일을 한다. 이 둘 중 어느 쪽입니까? 나는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약 1200개 학급의 수업을 참관을 했습니다. 많다면 많은데 이 학급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이쪽입니다. 몇 명 어린이들은 아주 열심히 발표하고 하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은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서 벌써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째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지명을 해서 어린이가 발표를 하지요. 그러면 교사는 그 발표하는 어린이를 봅니다. 어린이는 선생님을 보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하는 어린이와 선생님이 1대1로 말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교사지요. 어린이들인데 대개 보면은 한 7, 8명 어린이들이 열심히 손들어서 지명받아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는 선생님 보고 선생님은 이 어린이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어린이가 또 지명받으면 또 1대1로 또 그 다음 어떤 어린이가 지명받으면 또 1대1로 지금 그 1대1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나는 1대1의 단선형 문답이다. 단선. 오직 요 발표자와 교사와의 선이 하나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발표를 탁구형 발표다. 탁구형 문답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탁구라는 걸 보면 두 사람이 서고 치고 받고 합니다. 이것도 꼭 교사와 어린이 두 사람이 치고받고 하는 탁구하고 똑같거든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다른 어린이들은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수업 참관을 통해서 제가 본 현상입니다. 자, 탁구형 발표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어린이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 얘기하고 주고받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은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고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손들었던 애기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내가 지명을 받아야 쓰겠다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지명받으면 나는 이런 발표를 해야 쓰겠다고 하는 발표 내용을 생각하면서 손을 들고 있죠. 나머지 어린이들은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간단히 모든 어린이들이 다 듣도록 경청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어린이 하여금 경청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한 방법 말씀드리자면 OX 하는 것입니다. 발표하는 어린이의 그 발표 내용을 듣고 자기의 생각과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같거나 비슷하다. 그러면 동그라미. 그렇지 못할 때는 X. 이렇게 모든 어린이들이 OX 하도록 말하자면 지도가 되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과 비교해서 같을 때는 동그라미, 다를 때는 X. 이런 일만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OX를 하기 위해서는, OX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듣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들 수 있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냐고 하면은 각자가, 여기에 있는 각자가 아까 그 선생님이 던진 발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발문하면은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한다. 여러 것이 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의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적 회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요리 이렇게 회로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회로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만 빛나겠죠. 다시 말하면 몇 어린이들이 이거 같으면 셋이죠. 세 어린이들이 거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 어린이를 지명하고 이 어린이만 발표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어린이들은 말하자면은 지적 회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자기 할 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지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해만, 다른 어린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가 또 지명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대1로 그야말로 탁구형 문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 바람직한 것은 이것이다 이 말. 모두에게 회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전원 연결형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전원 발표, 전원이 경청함. 조금 그지으세요. 아담. 그러면은 전원 연결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그림과 같이 어떤 어린이가 발표를 하면은 선생님은 물론이고 모든 어린이들이 전원이 그 어린이를 향해서 경청하도록 이렇게 훈련돼야 되겠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교사는 누구를 보아야 하는가? 이때 이게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어린이와 듣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발표하는 어린이와 듣는 어린이들 양쪽을 다 봐야 했겠죠. 아까 1대1로 탁구형으로 할 때는 발표하는 어린이만 보았단 말이에요. 또 발표하는 어린이는 교사만 봤어요. 1대1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전체를 60%, 그 다음에
발표하는 어린이를 40%.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린이가 발표를 하는 동안 교사는 합해서 그러니까 60%를 계속 보고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제 어린이를 전체를 봤다가 발표하는 어린이를 봤다가 이렇게 하는데 발표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결국은 양쪽을 본 시간을 굳이 따져본다면은 60대 40이다. 60%대 40%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수업의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검증한 바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숫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경청하는 방법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할 때에 이런 네 가지 관점으로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니 나와 같은 또는 나와 비슷한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일부가 같고 일부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와 반대되는 생각이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이 밖에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째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는 이제 각자가 또 판단한 바가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교사는 그것을 물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점으로 경청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의 생각이 비슷하면은 같으면은 내 생각이 옳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겠죠. 나와 일부가 같고 일부가 다르다. 그럴 때는 일부 다른 점을 검토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내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와 반대되는 생각이구나. 벌써 이 어린이가 반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했을 때는 어째서 반대되는가? 반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그는 머릿속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생각이구나. 이렇게 각자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으면은 그런 지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고친다. 또는 일단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고 좋은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마련한다. 이렇게 지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경청하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웃의 발표가 그것이 아주 황당무계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학급에 있는 각 어린이들이 사고를 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고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맞으면 그 어린이가 A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 A라는 발표 내용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것이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어린이의 생각이 이러이러함으로 황당무계하다 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판단했다는 것은 곧 사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이 덕택으로 그만큼 사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면 어떤 어린이 어떠한 발표 내용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일단 나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주기 때문에 그 어린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표할 때에 경청하는 방법을 동시에 가르쳐 쓰겠는데, 그럴 때는 이런 관점으로 경청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웃들의 생각은 나의 생각을 형상적으로 변형시키고 내가 지적 성장을 해나감에 있어서 불가결 하고도 필수적인 사고 재료다. 어린이들한테 이것을 철저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발달되고 있는 뇌과학자들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또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의 그 지명 발표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대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전원으로 하여금 동시에 발표케 하는 기술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발표를 아주 소수의 어린이들이 발표를 하는,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은 그 발표를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 없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관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츠는 관중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수업은 관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업에는 관중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표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기회를 갖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기회를 갖지 못했냐면 우선 발표할 거리가 없다 말이죠. 부진아들은 너무나 발문이 어려워서 사고할 수가 없어서 발표할 내용이 전혀 마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원으로 하여금 발표할 거리를 마련해서 그것을 동시에 발표시키는, 전원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시에 발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바로 그냥 한꺼번에 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정 시간 안에 전원의 어린이들이 발표한다 하는 것으로 이 동시라는 말을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름에 있어서 제가 이 동시에 발표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발표하기 위해서는 발표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원이 발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먼저 발문을 하면은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있어서 소홀히 되지 않았는가, 일반적으로 그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한 몇 명의 어린이가 사고를 하고 그 밖에 어린이들은 사고하지 아니한 채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발문이 너무 그들에게는 어려워서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몇 명만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원이 참가하지 못한 채 일부만 참가하는 그런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아까와 같이 부진화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결국은 발문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마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보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발문을 하면은 전원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다 하는 이런 훈련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발표를 시키는데 전원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다. 자, 그래서 이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1모둠, 2모둠은 지금 전부 다 모둠 단위는 보통 4명씩 한 모둠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모둠마다 4사람씩이니까 각 모둠마다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매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했으면 이것을 발표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발표시키느냐 하면은 이런 표를 칠판에 그려놓고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표를 보시고 이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모둠의 1번 어린이들이 나와서 아까 자기 나름의 생각, 마련해 놓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여기다가 말하자면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이 사이즈에 맞는 정도로 용지를 만들어서 여기다한테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용지에 쓰도록 해서 여기다가 각각 와서 붙이도록 하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1모둠의 1번 어린이는 방금 물음에 대해서 A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라고 썼어. C, E, D, B, A로 각각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1번입니다. 각 모둠의 1번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 되겠습니다. 가령 종이에다 썼다면 자석으로 딱 붙이면 되겠죠. 붙여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지 아니한 어린이, 이들은 딱 붙이고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갔으면 바로 2번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1번이 발표죠. 발표해 놓은 각자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서 나는 A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가령 내가 나하고 같은 생각을 했구나.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어린이가 둘 있구나. 그런데 다른 어린이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했네 하고 이걸 볼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나하고 생각이 가령 다르고 일부는 비슷하네 한다든지, 이거는 아주 전혀 정반대의 생각을 했네, 이거는 가만히 있자, 이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다 본다 이 말이죠. 여기 6명 어린이가 써놓은 내용을 읽으면서 그러한 판단을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해들이 말이죠. 이해들 뿐만 아니라 가령 이들도 이제 자기 생각을 붙여놓고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1모둠에 1번 같으면 나는 A라고 했죠. 그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본단 말이죠. 그래서 나하고 일부 다르고 일부 같구나, 나하고 정반대되는 생각을 했구나 등등 판단하겠죠. 어쨌든 전원이 지금 이것을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저 생각 참 좋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들이 어찌했을까요? 얼른 고쳐서 쓴다고 말이에요. 얼른 고쳐서. 그래서 다른 용지에다가 쓴다고 말이에요. 자, 썼습니다. 자, 그 어린이들이 전부 고쳐 쓴 것을 보고 선생님이 자 그러면 2번 나와서 붙여라 하고 2번 나와서 딱 붙인다. 2번 나와서 아마 가령 이 모둠의 2번 어린이는 A라고 썼습니다. 아까는 A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A 어린이들의 생각을 보고 아하 저것이 맞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A라고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어린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일부 내 생각과 같으니까 그 부분을 고쳐서 썼는가도 모릅니다. 어쨌든 충분히 이 애들의 생각을 보고 1번 어린이들의 생각을 보고 자기 생각을 변형시켰다고 말이에요.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고쳤었다고 말이에요. 또는 완전히 그냥 자기 생각과 생각을 버려버리고 욱에서 본 친구의 이 생각이 옳다. 그 생각을 받아서 A라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원이 1차 향상적 변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런 것이 끝난 다음에 3번 나오세요. 3번이 딱 나왔어요. 3번이 이 어린이는 처음에 A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아하 A가 맞겠다. 그래서 A를 썼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린이도 다 마찬가지죠. 일단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고 여기서 생각했을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생각한 바에 따라서 썼을 것입니다. 전원이 2차 향상적 변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번 전원이 생각을 검토해서 자기 생각을 검토해서 고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검토한 결과 이들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와서 싹 붙인 다음에 검토가 끝났을 무렵에 선생님이 야 그러면 각 모둠에 4번이 나와. 그래서 4번이 나와서 쓴다고 말이죠. 자 이 어린이는 처음에 A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A 어린이들의 내용을 보니 공감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신 것 마찬가지로 점점 어떻게 됩니까? A가 점점 많아지죠. A가 점점 많아지고 여기는 C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없고요. 다시 말하면 점점 어린이들의 생각이 변해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변해갑니까?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이거. 다시 말하면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바꿔져 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자극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나를 제외한 우리 반 전체의 생각을 보면서 바꿔야 하는. 자, 여기까지 다 오게 되면은, 여기 했던 어린이들은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2라고 쓴 어린이는, 인자는 한번 갖다 붙여버려놔서, 생각이 바뀌어졌어도, 애만 타지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에, 그러면은 기왕에 발표해 놓은 것이 논 생각을 고쳐 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나와서 바꿔라. 자기가 그 용지에다 바꿔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훈련된 어린이들은 여기서 나는 이렇게 썼는데 점점 내려오면서 생각이 변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변해갖고 가령 B라고 썼다. 근데 또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 P가 아니다. 부분적으로 고쳐서 A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다른 용지에다가 A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가서 고치세요 그럽니다. 바꿔 붙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가령 요 삼모둠의 1번 어린이는 자기가 A라고 생각했으면은 A로 바꿔 붙일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선생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1번들, 2번들, 3번들, 4번들이죠. 몇 번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나와서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1번 어린이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2번 어린이가 3번 어린이. 실제로 수업을 통해서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어린이들의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간다 이것입니다. 향상적인 변형. 누구의 자극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웃들이죠. 이웃들. 우리 반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벌써 A하고 B밖에 없단 말이죠. 거의 이른바 정답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갈아붙인 것도 보면 대부분 다 A이면 B로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것은 실제 수업 사례. 이것은 실제로 수업을 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 5학년 어린이들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카나다의 말하자면 연어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읽고 그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했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어를 연구하는 카나다의 과학자가 그 캐나다의 어느 그 냇물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어를 연구한 것입니다. 이 양반이 그때 연구는 도대체 연어는 그 높이 뛰어오르는 그런 성질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있으면 여기 비껴가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험생 폭포. 이 폭포를 뛰어오르는데 과연 몇 미터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상류로 연어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디만큼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 뛰어오르는 것을 시도를 하는데 뛰어오르지 못해요. 다 지금까지는 잘 뛰어 올랐는데 여기는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높아가지고 뛰어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곰들이
연어들이 나와가지고 그 연어를 건져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곰이 나오게 되면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관찰할 수 있도록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바위 틈에 숨어서 그걸 관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어들이 몇 번씩이나 뛰어오르고 시도를 해도 결국 다 실패를 해서 결국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 폭포 이 아래 이 근처에서 전부 다 알을 낳고 거기서 말하자면 알 낳고는 이 연어가 죽죠.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굉장히 죽은 연어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 곰이 나와갖고 그 죽어있는 연어를 전부 건져 먹습니다. 근데 건져서 가지고 가서 이 숲속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어요. 자, 그런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연어를 관찰하기 위해서 간 이 과학자는 이제 연어에는 관심이 없고 가만히 보니까 말입니다. 이런 데는 이 나무가 이렇게 작죠? 나무가 작은데 여기는 나무가 굉장히 굵습니다. 굵고 많이 컸고 이 근처만 본다고 봐요. 이 근처만. 다른 데는 다 똑같이 이렇게 높이가 똑같은데 이 근처 여기하고 여기만은 이렇게 나무가 굵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어찌해서 저기만 나무가 굵은가? 그때 그 수업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또 표를 그려놓고 여기 이 빨강선 안에 이곳의 나무가 이렇게 굵게 자란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린이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아까와 같이 여기다가 붙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런 것이 나왔어요. 연어 때문이다. 햇빛 이렇게 어린이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 나무가 이렇게 굵게 자라는 것은 햇빛이 그리고 무슨 곰, 배설물, 수분, 연어, 기온, 폭포 이런 식으로. 아까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또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고 또 충분히 이해들은 아직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서 생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바꾸고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또 결국 이렇게 보면은 곰, 폭포, 연어, 토양, 연어, 곰 먹는 부위, 그 연어를 먹는 부위, 폭포, 소리, 토양 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각자의 생각을 발표를 한과 동시에 각자의 생각은 1번, 각 모둠의 1번이 발표해 놓은 것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고칠 때 고치고
그 다음에 또 2번이 발표한 것을 보고 또 검토하고 고칠 때 고치고 이렇게 해서 3번 마지막 4번 그 다음에 요거 이 과정 속에서 생각을 바꾼 사람은 다시 또 써서 갈아붙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굵은 요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있으면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실제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했던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해보고 자 여기에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국어 수업인데 제가 했던 국어 수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업 이야기 가운데 그런 교재가 있죠. 두 마리의 흰 염소와 검은 염소가 외나무 다리의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뿔싸움을 하다가 둘이가 다 물에 빠져서 사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장면. 도대체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각해 봤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앞에 여러 가지 지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제를 써보십시다 해서 이런 카드를 준 것입니다. 이 카드는 뒤에가 자석이 붙어 있으니까 자석 지퍼도 잘 붙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자의 생각을 써서 아까와 같이 자 1번 각 모둠의 1번 그러니까 그때의 선생 수가 1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사람씩 3모둠 그래서 1번들이 나와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1번들이 나와서 자 1번이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번들 여기다 붙이고 들어가서 자기 말고 다른 두 친구가 써놓은 것을 검토하고 이제 그 밖에 아직 제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은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것을 검토한다고 그랬죠. 검토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와서 붙이시오 해서 2번이 나와서 붙였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2번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또 이것을 다 검토하죠. 검토한 결과 이제 요 1번 어린이는 말할 것, 1번은 말할 것도 없고 3번, 4번도 다 검토. 또 말하자면은 2번들도 붙여놓고 들어갔으니까 다른 두 사람의 것을 검토하면서 그랬죠. 검토해서 그 다음에 3번 나와서 붙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나와서 또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뭐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으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제가 종이로 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종이 이 정도 사이즈로 종이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이것을 지워가지고 또 되풀이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준비해 두시면 어쩌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서 질문하시고 싶은 선생님이 계실 줄 압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니까, 의견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검토를 해야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하는 요령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같은 생각끼리 모아야 쓰겠죠. 공통한끼리 분류를 해서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린이들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다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A, 이렇게 이 어린이들, 여기 보면은 A, B, C, D, E까지 있죠?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얼른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A, B, C, D, E, A, B, C, D, E, 이들 나오느라, 가지고 나오느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붙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A라고 쓴 사람 전부 나와서 여기서 A라고 쓴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은 전부 다 나와서 여기다 붙여라. 요 밑에다 붙여라. A 밑에다 붙여라. 그 다음에 B라고 판단한 어린이들은 여기 있는 카드를 전부 갖다 요 밑에다가 쭉 붙여라. 그 다음에 C, 여기다 붙여라. 그 다음에 D, 요 중에서 D라고 하는 애들이 있죠. 요 D 세 사람이네요. 하나는 D가 붙어있고 나머지 두 사람이 D에다가 얼른 요 밑에다 붙인단 말이죠. E, 또 E라고 쓴 어린이들은 전부 나와서 D에다가 요 밑에다가 딱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통한끼리 분류가 아주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로 하여금 D에다 붙이게 하니까 교사가 이것을 일일이 하고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한끼리 분류를 해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분류가 되었으니까 하는 방법은, 이번에는 혹시 이 중에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 보자 하고 얘기해요. 동문서답. 묻는 말과는 동쪽을 묻고 있는데 서쪽 대답을 해야 전혀 관계가 없는 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나 찾아보자. 그러면 어린이들이 가령 D입니다 한다든지 A입니다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또 설명해봐라. 타당하면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하나는 또 그것은 소고한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도태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요 카드를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든지 다니고 띄어푼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찌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러면은 이 나머지 생각 중에서 어느 생각인가를 또 선택하도록 얼른 써서 갖다가 자기가 생각한다 붙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들은 그대로 버려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생각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버려지고 나머지 이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새로 카드 만들어갖고 그다가 다 붙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것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에서 도태되는 생각이 과연 또 하나가 도태됐다. 그러면 나머지 이 도태된 이해들은 나머지 세 생각 중으로 또 어딘가로 생각이 간다고 말이죠. 그리고 삼자가 토론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어느 것이 도태되면은 또 A와 B가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이른바 정답을 찾아내는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리켜서 파상형 발표다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파상형. 파상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 파상형이라는 것은 물결형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하자면 생각한 뒤에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이 이름으로 했다 저 이름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로 모색 중이었었는데 바닷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밭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 파도가 쭉 아주 잔잔한 파도가 밀려와 가지고는 모래밭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또 다음 또 파도가 와서 또 모래밭에서 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다 하고 그래서 물결 모양과 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번이 와서 붙이고 다음에 2번이 와서 붙이고 2번이 들어가고 또 3번이 나와서 붙이고 3번이 나와서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것이 파상형과 같다. 물결과 같다. 그래서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상형 동시 발표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 좋은 점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 열애자를 낳지 않는다. 열애자, 다시 말하면 열 밖에 있는 어린이들. 제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지 실제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원이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입니다. 전원이 동시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애자도 없다. 다시 말하면 부진화가 생기지 않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원이 학습의 주체, 당사자로 참가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도 전원이 학습의 주체죠. 학습의 당사자죠. 전원이. 그래서 나도 이 학습에 참가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 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어쨌습니까? 잘하는 친구들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관중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습니까? 학습하는 주체가 됐죠. 학습의 당사자가 됐죠. 그래서 나도 이 학습 집단 안에 한 사람이다 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소속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학습인들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원이 전원의 발표 내용을 알 수 있다. 전원이 전원의 발표 내용을 알았을 때 그 하나하나가 나의 사고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상형 발표 때마다 전원이 그것으로부터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향상시키고 전원이 높은 수준으로 평준화된다. 이것은 여기서 평준화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보통 수업이라는 것은 한 번 어떤 애는 학습이 되고 어떤 애는 학습 안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항상 이런 상태로 가죠. 그런데 이렇게 이른바 파상형 전원 동시 발표 이런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어린이들이 똑같이 올라간다. 똑같이. 평준화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평준화해서. 여기가 있다가 딱 올라가고 평준화해서. 부진화가 생길 틈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 알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흔히 했던 것처럼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머릿속에서 생산되는 자기 나름의 해답, 이것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없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뭐 옳은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황당무계한 생각조차도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하나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우리 반 전체 어린이들은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철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진리에 한 걸음 다가간다. 다음에 발표한 순이의 생각으로 인해서 나는 또 한 걸음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진리 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늘 그럽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 반 전체 어린이들이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여태까지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실천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웃의 생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학습한다 그러잖아요. 수업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이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 물, 양분, 온도 등 이런 것들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식물은 아예 자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식물이 그러한 것처럼 각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생각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웃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수한 생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생각조차도 매우 값이가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이게 각자가 내놓은 생각은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황당무계한 생각이든지 또는 이른바 정답이든지 수업론적 가치가 똑같다. 수업론이라고 하는 저울에다 달아보면은 무게가 똑같다 이것입니다. 황당무계한 생각이나 철수가 발표한 정답이나 무게가 똑같다 이것입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들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까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이웃들의 생각이 뭐냐면 햇빛이라는 이웃의 생각이다. 이웃들의 생각. 물이라고 하는 이웃들의 생각. 물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는 게 없는 것처럼 이웃들의 생각이 없으면은 나는 지적 성장을 할 수 없다. 양분이라는 이웃들의 생각. 온도라는 이웃들의 생각. 이러한 각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웃이 없이는 각자는 성장할 수 없다. 이게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해서 덧붙이 됩니다만은 이웃의 생각이 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 반 전체는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하는 수업론적 의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